이 비가 오거나 날이 좀 이렇게 맑지 않을 때 굉장히 기분도 우울해지잖아요. 몸도 아픈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긴 장마 기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고 처지면 내가 노력해서 기뻐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도록 행복감과 희망을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에도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기도가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암을 치료하는 식사 원칙 5가지, 어제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3번째 시간, 아마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간추려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릴 텐데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대답은 여러분의 질문에 따라서 해주겠지만 원칙적인 식사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칙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융통성을 가지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식사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매달리지 마시고 이 원칙을 세우시고 자유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자유하게 우리 형편에 맞게 내가 하는 일에 맞게 또 내 몸 상태에 맞게 우리는 그때그때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식사 원칙 2번째, 자연 그대로 먹어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조금 더 보충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3번, 4번, 5번 강의를 요약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식사 원칙이라고 할 때에는 암은 모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이 체질적인 병을 대표적으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암이 치료되려면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럼 당뇨병은 어떻게 하는가? 혈압 환자는 어떻게 하는가? 통풍 환자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질병을 대표적으로 뭉쳐서 암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자연 그대로 먹으라고 할 때에 자연을 파괴시킨 것을 우리가 식물성으로 먹을 때 그건 채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채식하고 건강식하고 차이점을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채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요리법과 식사법을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에서 고기나 인스턴트나 이런 이제 막 좀 정말 잡식처럼 이렇게 뭐든지 잘 먹는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식물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일본에서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최선의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채식이든 건강식이든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야채와 곡식과 과일과 견과류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쓰신 책에 보면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걸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완전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는 우리의 영적 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정신적 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머리가 둔하다, 성격이 날카롭다, 그 다음에 아니면 안정적이다, 아주 지혜롭다, 아니면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상태, 이것이 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 이런 게 다 우리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울증, 요즘 우리 아이들 우울증 참 많이 앓고 있잖아요. 이 식사 개선부터 해야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초콜릿, 과자 종류라 단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이런 음식은요, 대부분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애기들에도 이 과자 종류를 자꾸 사주면 안 됩니다. 일단 이 얘기를 나가려면 이제 한이 없이 또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식사 원칙을 지켜나갈 때 자연 그대로 먹는다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할 때 뭐가 또 검해져야 되냐 하면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토속 음식이 되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맛에 길들여져 있는, 그리고 반찬하면 당연히 상위에 올라와야 되는 것,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이거 없으면 반찬이 잘 안 되는 우리 한국 식탁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고기 안 먹고 이런 거 우리가 먹을 때 그거는 채식입니다. 그런데 건강식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담가 먹는 그 된장 메주를 띄워서 이걸 물 부어서 소금 넣어서 간장 뽑아내고 그 남아있는 콩으로 된장을 만들고 또 그 된장 가루를 갈아서 고추장을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발효식품이고요. 자, 그리고 김치도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런 삭히지 않고 바로 김치를 해서 약간 채소를 숨지겨 가지고 김치를 해주는 이 정도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김치를 시게 해서 먹으면 문제입니다. 그건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콩이라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콩 자체를 먹는 것하고 콩의 단백질만 뽑아 먹는 것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이 콩이 된장을 만들어서 된장으로 먹든지 이것을 띄워가지고 청국장으로 먹든지 하는 것은 이게 다 발효되는 과정에서 많은 독소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강식이 아닙니다. 그건 다 채식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청국장 가루를 그냥 갖다가 아주 즐겨 해먹는 분들이 있는데요. 청국장 그 다 콩을 발효시켜서 띄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건강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채식을 하던 분들이 건강식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는 이런 걸 끊고 이제 우리가 자연 그대로 먹는 요리법, 식습관을 길러야 돼요. 자, 그리고 흔히들 요즘에 이제 한번 우리 매스컴에 아주 발효된 신김치 효소가 많아서 아주 이거 유익하다고 막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김치 많이 시게 해서 먹잖아요. 그게요, 어떤 상식이냐 하면요, 자기 오줌을 받아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동안 일본에서 어떤 박사님이 그런 글을 썼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배달에 오는 환자들이 자기 오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오줌 받아 먹기. 여러분, 밤새도록 우리 몸은 대공사를 해서 노폐물을 다 태워 밀어내고 새로운 생체작용을 일으켜서 몸을 회복하는데 거기 쓰레기나 독소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 아침에 우리가 물 마시고 대변 보고 소변 볼 때 이거 다 씻어내는 건데 자기 오줌을 받아 마시면 좋다는 거지요. 물론 거기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줌에 좋은 성분이 있고 대변에 좋은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그 여분이 남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들이 다 흡수 못하고 배설될 때 소변과 대변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영양학적으로 따져보면 좋은 성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먹을 음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서 이것을 도로 받아 먹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변, 대변은 어떻게 해서 우리 몸으로 다시 내가 먹은 것을 돌려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삭혀서 땅으로 들어가서 땅이 그 영양소를 흡수해서 식물을 길러서 그 영양을 우리가 먹을 때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음은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소변과 대변을 삭혀가지고 이 땅 속에 넣어가지고 땅에서 거기서 좋은 영양 성분만 식물이 받아먹고 자라서 만들어준 모든 과일, 채소, 견과, 이거는 다 좋은 것이에요. 그걸 바로 받아먹는 것은 아주 독을 마시는 것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또 유행처럼 그런 지식이 한번 싹 지나가고, 요즘은 자기 오줌 받아먹는 사람 잘 안 보이지요. 그런데 맨발로 걸어라, 뭐를 해라, 맷볼을 걸어라, 녹즙을 짜먹어라, 뭘 다려 먹어라,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몰라. 그 중에서 신김치가 좋다, 시래기가 좋다, 뭐가 좋다니까 이것도 다 사람들 그거 찾아다녀. 그래서 한번 내 소금 탔다 하면 사람들 와, 그래갖고 장사시켜주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콩을 띄워서 청국장을 했든지 메주를 했든지 김치를 담가가지고 쉬게 해서 거기 효소를 냈든지, 아니면 요구르트인가 뭔가를 가지고 또 만들어서 효소 만들어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효소가 좋은 거라고. 효소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땅이나 몸이나 이 좋은 건 사실인데, 식물을 먹을 때에 이걸 띄워서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었다. 몸 안에서는 그게 다 썩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유산균이나 효소를 그걸 먹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는 이 소화 과정에서 이게 다 부패해버려요. 썩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효소를 우리 몸이 받아 먹도록 해야 되는가?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입에서부터 저 항문에까지 이 소화기 계통을 쭉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에 굉장히 열이 높잖아요. 이것을 다 씹고 삭히고 소화시키면서 거기서 발효해서 효소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는 이 몸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만들어 쓰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에 얼마가 많고 뭐에 얼마가 많고 여기에 치우쳐버리면 영양의 밸런스가 깨진다고요. 그런데 이걸 골고루 자연 그대로 먹었을 때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소화기계를 만드시고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양 관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각 기관이 서로 도우면서 이쪽에 모자란 거 저쪽에 조금 남는 거는 이렇게 보내고 이러면서 합성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에 적절한 영양소를 분배해 주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기들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물질에서 계산해서 먹지 말고 우리 몸 안에서 영양소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재료를 넣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을 때는 모든 영양 물질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재료 공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서 재료를 하나 넣어주고, 콩도 재료로 넣어주고, 쌀도 재료로 넣어주고, 거기서 상추도 재료로 넣어주고, 깻잎도 재료로 넣어주고, 이거 재료를 꼭꼭 씹어서 잘 적당하게 넣어주면
우리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 영양 물질들은 몸이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나눠 쓸 것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진리는 아주 쉬운 것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그 의미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이거 오랜 세월 말씀을 보고 일을 하면서 또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나, 영양학자들은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나를 저도 이거 참 많이 두들겨보고 연구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다 그들의 말에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구나. 이걸 제가 분명하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도를 해드리고 제공을 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음식에 관한 얘기 하자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많은데 이 중요한 원칙만큼은 여러분이 좀 지키시면서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면 좋겠다. 그런데 보통 건강한 사람은 약간 뭐 이런 거 먹어도 몸이 해독을 하고 금방 또 복구를 하고 이게 몸이 원활하게 활동 잘 되는 사람은 뭐 신김치를 몇 번 먹었다 뭐 큰 문제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식을 한번 했다 큰 문제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예민하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입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발효식품은 간 환자, 신장 환자, 제가 늘 간 환자와 신장 환자는 음식을 소식을 해라, 조심해라,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주의를 주느냐 하면 간 환자나 신장 환자는요, 한 끼 잘못 먹고 탈라면 그 길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 해독을 못 시키면요, 그냥 그 자체가 지쳐서 망가질 뿐 아니라 몸 전체가 그 독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보통 그냥 밥 잘못 먹고 뭐 방귀가 풍풍 나가고 가스가 약간 차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건강하다고 살아가는 이거는요, 이 몸이 전체 그걸 걸러내고 배설시키고 해독을 시키면서 몸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별로 그 해를 못 느끼고 그냥 무심코 살아가지만 이 장기가 고장이 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눈이 밝을 때는요, 환자들 그냥 밥 떠가게 안 나눴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던 식대로 알아서 먹을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왜? 알아서 먹고 산 밥이 병을 생기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배워서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밥을 먹고 살았지만 우리는 밥 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강의해서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밥을 짚어주는 거죠. 이 사람은 간 환자, 이 사람은 위암 환자, 이 사람은 당뇨 환자, 이 사람은 혈압 환자 따라서 소화기계나 체력이 어느 정도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양도 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걸 제가 이제 강의로만 해드리고 제가 직접 배식대 앞에 서서 일을 못하니까 그냥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고 여기 우리 요리해서 배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철저하게 환자들에게 좀 지켜서 그들이 먹고 탈나지 않도록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 그냥 많이 뷔페를 차려놓고 실컷 맛있게 먹으라고 아무도 간섭 안 하지요. 그게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요양원을 다니던 환자가 배달에 오면 한결같이 하는 말, 내가 이걸 얼마나 먹어야 될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차려놓고 맛있게 먹으라고 하니까 실컷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몸은 나빠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자기는 이걸 배워서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건강식 해도 너무 막연합니다.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먹어야 그게 영양식이고 건강식인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지도를 해주니까 정말 환자가 대우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요. 근데 사실 차려놓고 너가 알아먹어라, 실컷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놀다가 가라, 그거는요 환자에 대한 방치입니다. 방치. 절대로 환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관대로 말하고 먹고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도 몸도 회복을 가져올 수 없어 점점점 망가집니다. 좋은 강의는 들어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좀 철저하게 오셔서 배운 대로 지키시면서 도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우리 저 사모님이 음식을 할 때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청국장 이런 가루, 이런 조미료 이런 걸로 만든 간장 이런 걸 안 써요. 그리고 깨끗하게 그냥 소금으로 간을 하고 설탕 종류, 꿀 종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씁니다. 지금 설탕은 아예 안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건강적으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요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건강적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동안, 한국 땅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들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완전 건강식은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어제 그제 해드린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최대한 그래도 하우스에서 농약 비료 정도는 안 주고 키우는 채소를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농약 비료를 안 줬다 할지라도 씨가 유전자 조작이면 그것도 건강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지금 이 병이 든 사람의 몸에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환자들을 언제 잘 나냐면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냥 물만 먹이고 금식시켜 놓으면 제일 잘 나아요. 먹이는 게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 저도 이 환우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쨌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뭡니까? 간식과 가식을 금한다. 자, 그럼 간식이 뭐고 과식이 뭔가를 알아야 안 할 것 아니겠어요? 자, 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끼 먹은 음식이 적어도 4-5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되고 다음 식사를 받기 위해서 배가 고파야 됩니다. 이렇게 먹은 음식이 적당하게 먹은 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맛있는 거 많이 나오니까 그냥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심때가 돼도 배가 안 고파. 배가 안 고픈데 점심이 또 맛있는 거 나오니까 이제 간식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또 점심 실컷 먹지요. 그것도 점심 실컷 먹었는데 또 저녁 때 뭐 과일이라도 뭐가 나온다. 그럼 또 저녁 식사 주니까 또 먹는다. 이것은요, 먼저 먹은 식사가 과식이 되면 계속해서 간식으로 나갑니다. 과식, 간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과식을 안 하려면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되기까지의 시간이 4-5시간 이상 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고 나서 점심때가 돌아오면 적어도 한 30분 전부터는 배가 고프고 밥 먹을 생각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식사가 들어가면 간식이 안 됩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아침 식사를 과식을 해서 점심시간까지 소화가 안 됐는데 점심을 먹었다. 이건 전부 간식입니다. 그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음식인데, 식사와 식사 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되기 이전에 다음 음식이 뭐든지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식간이에요. 그게. 그런데 과식을 하면 중간에는 아무것도 과일 한 쪽도 콩알 하나도 안 먹어도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점심 먹으면 이건 전부 과식이면서 간식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적당하게 먹고 이제 11시, 12시 가까이 되니까 뭔가 이제 배가 출출하다 또 뭔가 하나 더 먹자. 배고프니까.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또 한 30분 후에나 1시간 후에 식사가 온다. 그럼 또 먹잖아요. 그건 중간에 그건 다 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먹은 음식이 소량으로 먹었든지 좀 허술하게 먹어서 점심이 12시 반인데 11시 반쯤에 그냥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식사하는 것은 간식이 아닙니다. 그게 뭔지 이해하시겠죠?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다 되고 배가 고플 때 먹는 건 절대로 간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배가 안 고픈데 제 시간에 점심을 먹어도 그건 간식이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과식을 하면 간식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침을 허술하게 먹었든지 소식을 해가지고 11시 반쯤에 배가 고팠다. 그때 그만 배가 고프니까 식사를 했다. 그러면 점심은 먹으면 안 돼. 그게 점심이라.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을 기다려서 저녁 때에 먹어야 됩니다. 간식, 과식은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이 잘 못 지켜가지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좋은 거라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면 속에서 다 부패합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장기가 활동 안 해요. 그쪽으로 도와줍니다. 왜? 우리 몸은 서로 돕는다 그랬죠. 근데 위장에 지금 음식이 들어가서 한참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12장으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내려보내서 이게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입에 음식이 들어가서 위장에 음식이 딱 3개 들어오면요. 이거 가만 놔놓으면 이거 소화장애가 일어나서 불편하니까 밑에서 소화시키던 활력이 전부 위장으로 오고 소장이나 대장에서 활동이 멈추지요.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소화 처리가 끝나기 전에 새로 음식이 들어오면 밑에는 소화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패합니다. 그 방귀가 퐁퐁 나오지요. 그게 다 간식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장 안에 음식을 한번 넣고 나면 적어도 대장에서 다 나머지 영양을 흡수를 하고 대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 대변을 보는 거는 그때그때 안 나오지만 이 과정이 소화기계에서 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위장의 음식이 처리가 되고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위장에서 처리가 되고 내려가면서 이게 다 소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전에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 안 된 음식이 썩는다. 이것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식사도 오래오래 씹으라고 하니까 너무 또 오래 씹어가지고 1시간 이상 밥을 들고 앉아 있으면 그것도 간식이 돼요. 먼저 먹은 음식은 이미 소화되고 내려가는데 새 음식이 자꾸 들어오면 그것도 올바른 식사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씹는 거 중요하지만 열심히 씹어서 적어도 40분, 50분 넘지 않도록 30-40분 그 사이에 식사는 끝나야 돼요. 꼭꼭 적당하게 그렇게 씹어야지 뭐 그걸 또 가루가 되게 하려고 1시간씩 넘게 그냥 어떤 사람 밥을 2시간씩 먹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 오래 씹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밥만 먹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하면.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그냥 30-40분 사이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에 입에서 자꾸 음식을 씹어야지 말을 자꾸 하면 음식이 안 씹어져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침도 자꾸 튀기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조용히 생각하면서 음식을 씹는 거 괜찮고 대화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은 그저 음식이 끝난 다음에 대화를 하면 좋아요. 밥자리에 앉으면 뭐 좀 사귀고 싶고 말하고 싶으니까 막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은 항상 씹어 먹고 삼키고 나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입에 막 음식을 씹으면서 먹으면서 침하고 음식하고 틱틱틱 튀어나오면서 막 열심히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사실 식사 매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작은 문제 같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식사를 잘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지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식, 과식이 뭔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소화되기 전에는 화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주스 한 잔도 땅콩 하나도 입에 넣지 마라. 네, 그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래서 물은 언제 먹어야 되는가? 식사 시간 되기 30분 전까지 물 먹는 거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나면 한 3시간 정도는 소화 처리가 되는 동안에 물을 먹지 마세요. 우리가 꼭꼭 씹어서 침하고 같이 위장에 음식이 가서 지금 한참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물을 마셔버리면 이 물이 소화액을 다 씻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냥 자작한 국물 정도 떠먹고 음식을 씹어야지 무슨 물이 맞는 걸 훌쩍훌쩍 마시면서 밥을 먹을 때는 소화액이 많이 희석돼 버립니다. 우리 위장 안에 음식이 들어올 때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소화액을 다 씻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 위장이라고 하는 통 안에 음식이 꼭꼭꼭꼭 씹어져서 들어올 때 이게 위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갈아서 여기서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와서 꿀렁꿀렁하면 잘 안 갈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부터 뽑아내고 또 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버리면 위에 나와 있던 소화액이나 입에서 나왔던 이 씹어 들어간 소화액을 이 물이 다 출렁출렁 흔들어서 물을 뽑아내고 다시 이걸 소화를 시킬 때는 소화 시간이 늦습니다. 이렇게 소화 시간이 늦어지면 위장 안에서 음식이 발효 부패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 음식을 먹고 적당한 시간에 소화 처리가 끝나버리는 게 가장 기분이 좋고 가스가 안 생기고 대변도 잘 나가고 만사가 소통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식사 시간에는 그냥 물을 줄줄 마시는 이런 거는 안 먹는 게 좋다. 그 주스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이제 어제 제가 단약 얘기했는데요. 이런 꼭 이 약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바로 이 약을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해서 약에 있는 성분이나 음식에 있는 성분이 만나져서 함께 소화 흡수를 하게 해주면 간식이 안 되는데 이걸 식사 전에 마신다든지 식사 전에만 1시간쯤 전에 먹는다든지 식사하고 또 30분 후에 이걸 마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음식이 소화되는데 크게 장애를 입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음식도 위에 들어가서 부패가 일어나면 이거는 다 독소니까요. 네, 우리가 이런 약이나 이런 좋다는 걸 갖다가 찍어 먹고 삶아 먹고 할 때에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한 병이 있을 때에 그게 하나의 요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위장에 들어가는 음식은 함께 같은 시간에 들어가고 같은 시간에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자꾸 중간에 갈아 먹고 주스를 마시고 약을 달여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자꾸 먹으면요, 요 속에서는 전부 썩어 나갑니다. 그러면 피가 깨끗하고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독소가 만들어지죠. 이걸 다 걸러내려 하니까 간장신장이 또 얼마나 지치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간장신장이 나쁜 사람들이 해독을 다 못 시키니까 그 독소 때문에 나중에 사망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간식, 과식은 요쯤 하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씹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이 오래오래 씹는데도 상당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왜?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날 때 나오는 침은 독침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맛있는 음식을 보고 흘리는 침은 뭡니까? 군침이 나오죠. 거기 소화액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먹는 음식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침이 다 나와요. 그 소화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오래 씹을 때에 그 음식에 맞는 소화액들이 나와서 소화액을 가지고 위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깨어서 부드럽게 해서 위장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소화액을 충분히 받아서 위장으로 가야 돼.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소화액은 또 위장에 가면 안 나오니까 입에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입에다 음식을 오래 놔놓을수록 그게 해당하는 소화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합식을 잘한다 그러죠. 채소를 먹는 식사 시간에 과일을 함께 먹으면 이 또 소화장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채소에 있는 섬유질의 소화시간하고 과일의 섬유질의 소화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소화되면서 이게 자꾸 이게 이제 발효가 되어 나가는데 채소는 아직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소가 소화되기 전에 과일의 섬유질이 같이 들어가서 이걸 발효를 시키고 부패를 시켜요. 그리고 과일에 있는 수분이나 당분이 함께 음식하고 또 들어갔을 때 곡식은 과일과 섞어 들어가도 같이 되는데 이 채소는 같이 들어가면 이 채소의 섬유질이 빨리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날채소 먹으면 소화 안 된다 그러죠. 그 소화 시간이 더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이분의 말씀에도 보면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섞어 먹지 마라. 그러면 채소를 먹는 식사 시간에는 채소과의 과일은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 같은 채소과의 섬유질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귤이나 사과나 복숭아나 이것을 여러분이 상추하고 깻잎하고 브로콜리하고 이걸 다 센 걸로 섞어서 이래 먹으면 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이제 부패가 돼가지고 방귀가 펑펑 나오고 소화가 굉장히 더디돼요. 잘 안 되는 거는 썩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한 끼에 같이 먹지 말라.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설탕을 섞지 말라. 꿀이나 설탕은 음식하고 같이 섞어 들어가면 그게 아주 단 그 성분이요 발효를 빨리 시켜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 그냥 거기서 발효되면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부패해서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 종류, 단 종류는 음식하고 같이 약간의 섞어 먹는 거는 괜찮지만 그게 문제가 되고요. 일단은 이 발효시키는 이런 성분들이 음식하고 섞여버리면 이것은 음식이 썩어요. 어느 정도 발효돼서 띄워서 왜 통밀빵 같은 것도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켜서 구웠잖아요. 그걸 구운 따끈한 빵을 그대로 먹으면 가스가 부글부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빵을 집에서 구워가지고 뭐 따끈할 때 먹는다고 식구들이 먹잖아요.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방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화이트는 어떻게 먹으려 했냐면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린 빵들은 반드시 하루 이틀 지난 후에 가스를 빼되 잘라가지고 후라이팬에나 이걸 놔가지고 빵을 가실가실하게 구우라 그랬어요. 말리든지 굽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스트 균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곡식만 남아있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통밀빵 같은 거 우리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통밀빵을 반드시 마르게 구워서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트균을 다 날려보내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발효되는 이런 성분들이 우리 위장 안에 들어가서 발효를 시킨다고 할 때에 이것은 음식이 다 부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좋은 걸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얼마나 깨끗한 피를 만들고 좋은 영양성분을 만들어 쓰느냐, 이것이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닥치는 대로 잘 먹는 건 좋은 게 아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음식을 합식해서 먹을 때도 과일 실컷 먹고 막 밥을 채소 상추 갖다 놓고 이렇게 먹지 말고, 또 우리가 주로 이제 채소 막 먹어 놓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또 과일을 막 먹잖아요. 그런 거 단성분 수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일의 섬유질과 채소의 섬유질의 이 소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안에서는 가스 생기고 소화는 안 되고 썩어요. 그 식후에 과일을 먹는 것은 아주 나쁩니다. 음식 소화 장애가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러고 보면 식전에 과일을 먹고 30분 있다 밥 먹어라. 그것도 간식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먹든지 뭘 먹든지 음식을 먹을 때는 달아서 같이 먹어주고, 거기에 만약에 당분이 많은 음식, 과일이나 뭔가를 먹어야 될 때에는 당분이 있거나 물기가 많은 걸 먼저 먹어버려요.
그래서 식사 때에 수박이나 참외나 딸기나 이 채소가 과일이 나올 때에는 언제든지 과일부터 먹어버리세요. 여러분 식사 때 수박 잘 나오지요? 그 채소하고 섞여도 괜찮아요. 그것은. 그런데 수박부터 먹어야 됩니다. 수박에 물이 많고 당분이 많잖아요. 수박부터 몇 쪽을 딱 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천천히 먹기 시작하면 상관이 없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나중에 후식으로 수박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특히 수박은 수분, 당분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굉장히 더디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습관적으로 이게 길들여져 버리면 한 개도 까다롭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과일이 그냥 딱 나왔다. 그냥 그거부터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밥을 막 차려놓고 다 먹고 나면 과일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안 먹지요, 뒤에. 식사하기 전에, 야, 오늘 과일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수박이 한쪽, 참외가 한쪽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럼 남의 집에 가서 달라 할 수 없죠. 그럼 이제 밥 실컷 먹었어요. 그럼 이제 후식으로 과일이 나오는 거라. 그럼 그건 제가 먹고 싶었지만, 안 먹는 게 위장이 편하다, 이 말이죠. 저는 이걸요, 여러 번 제가 한번 부딪혀 봤어요. 과일을, 사과나 복숭아를 먹고 채소하고 밥을 먹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부딪혀 봤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밥을 실컷 먹고 수박이나 과일을 먹었다. 이것도 해보면요, 소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소화기관도 괜찮고 이쯤 별로 몸에 문제가 없어요, 장기에. 그러니까 약간 소화가 더디돼도 뭐 방귀 몇 번 끼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환자들은 이것이 치명적인 독을 피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요, 건강한 사람들은 채식 정도도 그냥 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환자들은 채식선에서 환자가 잘 안 낫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자 음식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이제 해야 되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데요,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는 거라. 내가 알아서 먹지. 뭐 먹는 음식 갖고 그렇게 많이 먹어라, 작게 먹어라.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런데요, 많이 먹을 사람이 있고 적게 먹을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은 제가 물을 마셔도 더 많이 먹으라 그랬죠. 물이 보통 사람, 저 같은 이런 정도에서는 한꺼번에 한 컵을 계산할 때에 한 300cc 정도, 250에서 300cc 정도를 한 컵으로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두세 잔 마시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한 두 잔 내지 마시면 하루에 물 충분한 양이 들어간다. 그런데 나보다 더 왜소하고 작은 사람, 야인 사람은 250, 300cc를 한 컵으로 먹으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한 200cc 정도를 해서 이걸 조금씩 나누어서 먹으면서 한 식간에 두 차례, 아침에 두 차례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제 저보다 키가 크다, 덩치도 있다, 이런 사람은요, 물량도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좀 덩치가 있고 키가 큰 사람은 한 컵의 양을 400 내지 450cc 정도를 정해서 꿀떡꿀떡 마셔도 괜찮아요. 왜? 물이 통과할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넣어줘야 충분히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작고 왜소하고 세포 숫자도 작은데 물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이게 줄줄 흘러가 버리고 감당이 안 되지요. 오히려 염분만 자꾸 빼내지요. 그러니까 자기 키나 덩치에 따라서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량도 정해지기 때문에 누구처럼 먹어라,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에게 맞게, 물을 마셔도 음식의 양을 정해도 운동량을 정해도 이게 전부 내 몸에 맞게, 내 체력에 맞게, 자기에게 맞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남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원장님, 사모님, 따님, 커요, 안 커요? 이 집 식구들은 아주 날씬하게 잘 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먹는 음식에 한 반 정도는 더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저만치 저보다 작은 이런 사람들, 아, 원장님도 이만큼 먹으니까 나도 이만큼 먹어야 되겠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양을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처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화력에 따라서 또 양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 2그릇을 먹어도 과식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과식이 된다. 그럼 더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소화력이 약할 때는 한 숟갈만 더 먹어도 이게 부담이 되고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춰서 먹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우리 몸에 따라서 음식을 양을 정하는 건 좋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남이 집어주는 것보다 내가 알아먹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양을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분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과일 나오면은 그냥 분배를 대충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일 금식을 할 때는 작게 먹을수록 좋기 때문에 절대로 많이 안 주는 것이고, 저녁에 과일 식사를 할 때도 굶기는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는 배불리 양 따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서 이렇게 줘도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더 갖다가 먹으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할 말은 많은데 끝나야 되겠네. 어쨌든 지금 이 식사 문제 가지고 참 이게 할 말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식습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면 제가 그때그때 답을 하고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면 요래서 안 된다 하는 걸 또 가르쳐 드릴 수가 있겠지만, 암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되다가 여기서도 나빠지고 재발되는 경우는 과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몸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오.